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지난 12월 11일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나는 약속을 안고 이곳 안산을 찾았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안산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안산중앙역에서 경천동지 프로젝트 제1탄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의 구체적 청사진을 우리 도민 여러분과 또 안산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는 땅,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철도, 도로, 전력망은 지하로, 지상은 도민의 생활 공간으로. 이것이 경천동지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의 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입니다. 이 대전환의 중심축, 바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입니다. 이곳 안산중앙역에는 하루에 4만 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서 인근 도민과 상인 여러분들, 소음과 교통 혼잡, 또 매연 속에 내몰렸습니다. 도시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약 300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저 김동연, 이 구조를 완전히 뒤엎겠습니다. 안산선을 단전의 선에서 지역의 성장축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앙역에서부터 고잔역, 초지역까지 총 5.12km를 지하화하겠습니다. 비워진 지상은 통합 개발을 통해 사람을 위한 또 우리 시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땅 밑에는 GTX-C 노선과 도시철도가 달리고 버스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철도 지하화로 탄생한 21만여 평의 새로운 땅 위에 안산의 미래를 여는 고밀도 융복합 마크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을 포함한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대형 쇼핑몰과 다목적 공연장, 기업 본사와 호텔을 유치해 3터, 쉼터, 1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단절됐던 신도심과 구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차원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은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확실한 재원 조달과 분명한 실행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째, 화이트 존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조감도가 있습니다만 화이트 존으로 설정된 이 철도와 버스 환승선 지하 위에 철도 상부 부지는 용도 또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초밀도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특례 구역이 될 것입니다.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평균 용적률을 약 900%까지 끌어올려 사업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경기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개발 수익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투자하고 배당과 이자를 돌려받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통해 개발의 과실이 기업이 아닌 도민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인프라 펀드와 PF를 관리하는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이 수익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환원시키겠습니다. 도시는 경기투자공사의 조직대입니다. 경기투자공사는
제가 이미 발표한 경기도민 1억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와 이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함께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공약한 이미 지난 4년 동안 유치한 투자 100조에 이어서 앞으로 유치할 계획인 200조 투자 유치의 역할과 그 투자를 관리하는 그릇도 역시 이 경기투자공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본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운영본부, 투자유치본부, 그리고 경영관리본부 3개로 만들어서 투자 유치와 투자한 자본의 관리, 그리고 경영관리를 함께하는 조직으로 구성을 하고 이 경기투자공사는 경기 북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속도감과 정책 효능감을 보여주기 위한 오늘 조직 조감록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경기 도민 1억 원 자산 만들기 프로젝트와 경천 동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사업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스크는 더 가지고 수익은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구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동연, 이곳 안산선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인선, 경의 중앙선 4대 축 중심의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 부천, 안양, 군포, 의왕, 평택, 파주, 경기도 7개 시를 관통하는 4개 노선 총 37km의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로 내리겠습니다. 전체 약 3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부 통합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서 경천 동지 프로젝트, 경기 신경제 지도의 근간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철도 지하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합니다. 당선 즉시 경기도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 4개 노선은 그 계획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권, GTS 광역 교통 거버넌스, 그리고 인프라 협력 주도권, 이 3가지 열쇠가 경기도지사의 손에 있습니다. 이 열쇠를 바로 지금 제대로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동연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 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알고 경기도의 살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를 잘 알고 경기도를 잘 알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공간을 완전히 바꾸는 경천동지 프로젝트의 문을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내려서 도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저 김동연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반드시 완성해내겠습니다. 경제는 김동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기호일보 김기용 기자님 먼저. 네, 기자님 기호일보 김기용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예산을 내서 먼저 지하화를 하고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계획으로라고 하면은 투자공사가 도민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민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 인프라 펀드는 이와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SOC나 또는 발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SOC 사업을 도민 펀드를 모집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민 펀드 100%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업 유치나 또 필요한 외자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을 도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투자 규모의 일정 비율,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또는 뭐 100%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도민들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또 더 채워야 할 부분들은 기업 유치나 투자 유치, 외자 유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 이 통합 개발은 엄청난 규모의 그 재원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투자 펀드도 쓰지만 이와 같은 복합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 개발 이익금도 한 번에 투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하로 빼면서 지상에 우리 주거 공간, 또 산업 공간, 또 여러 가지 공간을 개발함에 따르면서 나오는 그 이익금도 함께 투자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이 스킴을 짜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세요? 이명희 기자인데요. 파이크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네, 그 우리 저 이병희 기자님 그 질문대로 화이트존은 보통 백지 상태의 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용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백지의 땅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화이트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철도 지하로 인한 복합 개발에서 철도를 지하로 빼니까 만들어진 지상의 공간을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곳에는 일부분은 주거 공간이, 또 상업 공간이, 또 기업 유치와 또 여러 가지 뭐 R&D 센터나 상무 데이센터까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용도의 지역개발을 개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안산, 안양이 비슷한데 지상으로 철도가 다니다 보니까 구도심과 신도심이 철도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된 도시가 둘로 쪼개진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 지하를 통해서 지상에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살고 기업하고 차라리 공간을 만들어서 이 신도심과 구도심을 같이 하나로 잇는 이음터 역할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KT뉴스의 윤은중 기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안산에서 특히 중앙역 앞에서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제가 반달 버스 타고 와서 이 안산 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서서 제1호로 안산을 저희가 대상지로 골랐습니다. 안산을 대상지로 고른 이유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 또 사업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곳 안산이 그와 같은 사업성으로서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도민 펀드를 통해서 투자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있고 또 도민 펀드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투자 유치나 외자 유치까지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안산을 1번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지는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발표했던 안양입니다. 안양의 안양역, 명항역, 석수역, 관악 이 네 군데 역에 약 7km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지하를 할 경우에 역시 수익성과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제2호로 안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천동 프로젝트를 이곳 안산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안산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고 또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산이 한때는 인구가 8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안산 인구가 줄고 있고 이곳 우리 경기도 이 서남부 지역의 가장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경천동지 프로젝트의 제1탄으로 안산시를 선정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까 우민주 마지막으로 예. 국토부 종합계획안에 안산성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혹시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지 국토부가 연말쯤에 이 철도 지하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산과 안양이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준비를 경기도가 가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볼 적에 그 사업성이라든지 또 중앙정부 재원의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지방정부와 함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걸 고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1호인 안산, 2호인 안양을 빼고 다른 데를 우선으로 한다는 건 저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안산과 또 안양, 거기에 경기도 지역이 들어가도록 우리 정부와 중앙정부가 잘 협조해서 잘 협의해서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어제 토론회 하셨는데 소감하고 어제 토론해요. 어제까지 이제 그 예선 본선 토론회를 2번 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갖고 있는 소신과 또 비전과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 간에 누가 경기도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 또 일머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와 같은 토론이 잘 되질 않고 아마도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기도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론이 잘 안 됐던 거. 2번째는 그와 같은 도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대1로 질의와 답변하는 토론을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일방적으로 연설하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일부 후보가 토론을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누가 경기도를 위한 저들에 대한 정책과 비전과 일머리를 가지고 있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통해서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검승부를 피하고 그냥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짧게 물어볼 때는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뭐 토론입니까? 이게 뭐 연설회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진검승부로 무제한으로 자료 안 가지고 들어가서 토론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과연 누가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겠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경기도지사는 정치하는 자리도 아니고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투쟁하는 자리도 아니고 선동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만 가지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도정을 잘 이해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소신과 철학이 있게 되겠고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정책과 그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머리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회에서 우리 도민들께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사님 두고 네거티브 사실 되게 공방이 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는 이제 한준호 후보께서 그 본부실 얘기하면서 약간 선거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국회에서는 뭐 후보 사퇴해라 이 정도의 이렇게 네거티브가 좀 심한데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이지은 기자가 네거티브를 하셨는데 저는 몇 번의 선거에 나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철칙 중에 하나는 네거티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비전과 정책 가지고 늘 공정한 경쟁을 하기를 원해왔습니다. 저희 어저께 또 메시지의 토론회에서도 제가 다른 후보를 네거티브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네거티브하지 않는 것이 저의 선거의 원칙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일부 그 후보들이 비판적인 질문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질문할 적에
충분히 상대편에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드렸고 최대한의 존중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 공약 이행률을 꼼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에서 4년간 92%의 공약 달성률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최우수상을 4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질을 하고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판단을 하시라고 믿습니다. 유감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 토론의 운영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회 말고 벌어지는 네거티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또 혹시 실무적인 실수로 착오가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 예비 등록한 이후에 지사 직무가 정지가 됐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도지사 사무실을 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경기도청 공무원과 통화해서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나오기 전에 이미 추경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없는 동안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우리 경기도가 지사가 없는 동안에 직무대행인 행정일부사가 잘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사무실에 간 적도 없고 직원에게 업무 지시한 적도 없고 업무용 차량을 쓴 적도 없고 업무용 카드를 쓴 적도 없고 가장 청렴하고 올바른 길을 올곧게 지금 하고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선거 또한 지시하고 나오면서 선거에 대한 엄정한 준비도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이 우수하고 헌신적이고 아주 올바른 분들입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추워도 그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편법을 쓰거나 또는 특정한 후보의 경사된 일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일 것이고 그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공보 관련해서 저희 신분적인 착오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인쇄소 이름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실무적인 착오라고 저희가 일반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전액 다 전량 다 폐기하고 새롭게 인사했다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본선도 아니고 당 안에서의 같은 동지들끼리의 경쟁인데 그런 실무적인 착오를 가지고 조금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보고를 받고 들었습니다만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김동연 캠프는 저희 달달 캠프는 추워도 그 선거법에 위배되거나 편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캠프도 캠프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청렴하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하늘 우러러 단 한 점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면서도 아주 투명하게 했고 공정하게 했고 선거법 따랐고 그것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선거 끝날 때까지 단 하나의 그 불법 편법 없이 저희가 올곧게 정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방송 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